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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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정이 넘었는데 공식적으로 월요일인데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디정님, 예, 1바,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낮잠 자고 지금 밤늦게 커피를 마셔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제이팡님, 안녕하세요. 뭐, 방송 제목을 소통방송이라고 했지만, 뭐, 당연히 롯데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채팅 많이 쳐주시면은 채팅 내용을 가지고 서로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잠이 안 오는 각성 상태라서 잠이 올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심심하신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먼저 저 개인적인 얘기는 뭐 알고 싶지도 않으실 테니까 그런 거 빼고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그 윤성빈 관련해서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올린 게 있어요. KNN 중계방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성빈의 투구 전체를 이제 모아 가지고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제 오리지널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이런 거랑도 상관없이 혹시 KNN에서 저한테 저작권 문제를 걸면 걸리는 영상이었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윤성민이라는 선수가 그래도 최고의 최선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던지는 게 어디냐. 좀 긍정적으로 봐주자. 이런 의미로 영상을 올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뭐 다른 일을 알아봐라 라든지 되게 좀 비난조가 되게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제가 이 영상 올린 것 자체가 그냥 윤성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이 보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 풀 영상을 보는 것도 좀 무리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윤성빈 영상만 보는 것도 좀 무리니까 제가 이걸 편집해서 올린 건데, 이제 너무 좀 악플이 많이 달리는, 저한테 악플이 아니라 윤성빈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윤성빈 뿐만 아니라 롯데 선수들 전반적으로 좀만 못하거나 부진하면 좀 많이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못할 때 화가 나고 열받고 안타깝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비판도 아닌 비난을 하는 건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이 플레이 이거 누르면 되나? 그렇습니다. 이게 던지고 이제 스크린 때문에 인터넷이 생기고, 또 후보판도 이게 그렇게 던지고 싶어서 잡아보게 정확히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공식 기록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9경기인가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3경기는 기사에 짤막짤막하게 나오고 이런 거라서 발전을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고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신 다음에 이왕이면 응원의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저 말고 이제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지를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이게 공식 기록지를 제외하고 한 3경기 정도는 제가 경기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안하고 대략적으로 연습 경기 5경기 동안에 롯데 타자들이 어느 정도의 좀 컨디션을 보였는지, 타격감이 좋았던 선수, 좋지 않았던 선수, 이렇게 한번 감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연습, 이게 시범 경기도 아니고 정규 시즌 경기도 아니고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감을 잡는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안타 못 쳤네, 안타 너무 뭐 개수가 적네 해가지고 이번 시즌 조졌네, 망쳤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그냥 연습 경기라는 걸 치르면서 우리 롯데 타자들이 이렇구나, 겨우내 스프링 캠프까지 해서 얼굴 까먹을 뻔했던 선수들 얼굴 본다는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이제 김민석이죠. 김민석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이야. 예, 연습 경기라고 너무 좋아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민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전혀 아무도 생각 못했죠. 김민석이 지금 한 경기 5개의 안타를 몰아치는 것까지 해서 팀 내 최다 안타 1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팬들은 이제 김민석을 이번 시즌 1군에 바로 넣어가지고 활용하자. 이제 대가 끊긴 1992년도 염종석 이후에 대가 끊긴 롯데의 신인왕 도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되게 흥분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써 계속 그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연습 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민석에 대한 상대팀의 견제도 없고 서로 간에 이제 컨디션을 조절하는 단계다 보니까 너무 섣부르게 설레발 혹은 너무 설레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는 투수 기록을 보여드릴 텐데, 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치는 타자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투수 기록을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2위 그룹을 보면 한동희, 김민수, 정훈, 이학주, 이정훈, 윤동희, 고승민, 이렇게 나와요. 한동희야 당연히 잘 쳐야 되는 선수고, 김민수도 올해 이제 한 자리는 차지해야 할 기회를 잡았죠, 찬스를.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될 테고, 정훈도 좀 이제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희, 김민수, 정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선수들이고 뭐 할 만큼 하는 것 같으니까 크게 뭐 코멘트 할 건 없어 보입니다. 예, 보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각성 상태라서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선수들이 이제 주르륵 나옵니다. 이제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 선수들. 이학주, 이정훈, 윤동희, 고승민까지. 이학주가 또 페이스가 처음에 2경기까지 봤을 때는 노진혁 뒤를 받쳐줘야 되는 선수고, 뭐 공격은 노진혁, 수비는 이학주,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이학주가 너무 타격에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2경기 동안에는. 근데 이제 이후 3경기에서 이후 3경기, 이후 4경기 뭐 이렇게 해서는 꽤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5경기가 아니고 6경기네요. 맞나? 6경기 맞나? 기록이 잘못됐나?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학주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정훈도 진짜 수비는 좀 블로킹이라든지 송구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공격에서는 확실히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윤동희도 김민석 못지않게 어, 잘 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롯데가 주전 선수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전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도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라는 게 여기서 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승민도 지금 정확도뿐만 아니라 홈런은 없었지만 2루타도 골자 치고 확실히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재밌는 건 자이언츠 TV에서 나오듯이 이학주하고 고승민이 상당히 잘 맞는 것처럼 보이죠. 둘이 잘 붙어 다니고 뭐 나승엽까지 해서 삼형제 중에 삼형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던데, 그 최근에 올라온 자이언트 TV를 보게 되면 자이언트 TV 영상 보게 되면 김민석, 이학주, 고승민 요 세 명이 또 붙어가지고 뭐밥 먹으러 다니고 이러더만요. 약간 야잘잘 스타일들은 서로 통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2위 그룹 최다 안타 1위는 김민석이고 2위 그룹은 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다음으로는 이호연, 황성빈, 노진혁, 안치홍, 지시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생각보다 좀 안타 생산이 좀 적은 게 안건수, 렉스, 신윤우, 전준우, 유강나, 박승욱인데, 유강남은 경기 자체를 또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전준우가 조금 조용하죠. 근데 베테랑이다 보니까 자기 컨디션 관리는 그 누구보다 잘 할 것 같습니다. 박승욱이 또 안타가 없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지는 공식 기록지로 이제 오차가 하나도 없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KBO에서도 제공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몇몇 경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풀 경기 영상을 보면서 기록지 없는 경기를 기록을 더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적어도 3시간씩 하는데 그거를 이거 만들겠다고 3시간을 조용히 볼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이게 앞으로 돌려가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이 선수들의 뭐 볼넷, 도루, 그냥 삼진, 뭐 희생 플라이, 번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봐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만큼 롯데를 좋아하진 않나 봐요. 그렇게까지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안타 개수만 세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가 이제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습 경기에서 가장 롯데 타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어, 김민석하고 김민석하고 뭐 윤동희, 이정훈 이렇게 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기록으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잠깐 이제 딴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고충?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저는 이제
남이 잘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안 하는 기록을 뽑는 걸 재미있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떤 공학적인 계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구간별로 자르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선수 뭐 스태티지에서는 또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계산해서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팀의 구간별 기록 이런 것들, 뭐 이닝당 기록 같은 거를 뽑아와서 비교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게 되는 걸 재밌어하고 제가 그걸 되게 공을 들이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걸 만들 방송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간별 기록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딱, 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때는 A라는 선수가 훨씬 잘하는 타이밍이 왔구나. 이때 조금 더 기용하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딱 들어서, 아, 쾌감이 있어요. 그러면. 아, 내 느낌이 맞았구나. 근데 그게 영상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한 10초? 15초?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허무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을 들인 영상일수록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제가 영상을 잘 만들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딕션도 별로 안 좋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이크 이슈도 있었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더 잘 표현을 할까라는 거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걸 기록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올리면은 이제 욕 먹을 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하나 틀렸다 이러면서 틀렸다고 욕 먹는 건 상관없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차별화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차별화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재미없다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차라리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투수 쪽으로 넘어가면요. 투수는 조금 비교적으로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스포츠 기사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투수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잘 던지는 선수들도 있지만 못 던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분해서만 본다고 표시해 보면 요 위로는 잘 던지는 선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타자들의 그 성적을 보고 아, 우리 선수 너무 잘 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게 전반적으로 투수들을 이 컨디션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우리 선수들 기록만 봐도 절반 정도 되는 투수들이 성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냥 못 던질 만한 선수가 못 던졌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아직까지 투수들의 그 몸 상태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수들을 상대로 안타를 많이 쳤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냥 칭찬만 해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좀 정중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아르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예, 채팅창 남겨주시면 항상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는 아주 하나의 이유를 힘을 주시는 분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시 이어가 본다고 하면
이제 투수들 기록에서 근데 이제 투수들 기록은 워낙에 스몰 샘플이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짧은 순간순간에 못 던진 잠깐 못 던졌던 것 때문에 전체 숫자가 왜곡되는 게 아무래도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짧게 잘 던진 것 때문에 '아 이 선수 정말 잘 던지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닝이 누적 이닝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승민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볼게요. 시간도 많고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구승민의 투구를 다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공이 완벽하지가 않고 제구력도 그렇게 좀 날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또님 감사합니다. 회원이 되셨다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멤버십 회원이 돼 주시다니요. 멤버십 이런 거 제가 뭐 홍보 같은 걸 전혀 안 하니까 그냥 찾아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승민은 이제 그래서 3이닝 자책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균 자책점이 0인데 투구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로 밑에는 서준원은 5.2이닝 던지는 동안 자책점이 0이죠. 그러니까 서준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투구 템포도 빨라졌고 공 던지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기아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백넷에서의 이 화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가서 어떻게 투구 폼이 바뀌어졌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의 스트라이크 존을 향하는 공의 이 폭이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 벗어나거나 이런 게 없다는 부분이 그 부분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책점도 없었고 그 서준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이제 세부 기록지를 보게 되면 삼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준원은 그리고 서준원에 대한 애초의 기대는 사이드암으로서 150km를 던질 수 있는 시원스러운 공을 던지는 선수잖아요. 날카롭고 빠른 공을 던진다. 그 빠른 공으로 타자를 억제할 수 있다. 그,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서준원인데 이번 연습 경기에서는 거의 또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도 많이 던지고 그리고 꽤 변화구도 많이 던져요. 보게 되면 뭐 좌타자한테도 몸쪽으로 휘는 공을 던진다든지 이게 서준은 스스로의 발전이고 스스로의 어떤 변신을 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배영수 코치와의 어떤 케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서준원의 투구 패턴, 투구 템포,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감량, 그 몸의 준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던 그 선수로 돌아온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아마 서준원이 선발로 시즌을 바로 뭐 붙박이 선발로 풀타임 선발 자리를 차지하기는 힘들겠지만 롯데 투수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상수도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이제 공이 뭐 엄청나게 빠르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지만 3이닝 동안 자책점이 없었고 뭐 피안타를 많이 맞는다든지 볼넷이 많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었죠. 앞서 있던 구승민은 피안타도 많이 맞고 볼넷도 내주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책점이 없었던 거지만 김상수는 그렇게 뭐 우여곡절이 많지 않게 무난한 투구를 이어가면서 3이닝 무자책을 했습니다.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도 뭐 2이닝 무실점이지만 경기 영상을 보게 되면 경기 내용은 그렇게 뭐 확실하게 몸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았고요. 뭐 진승현도 나름 괜찮았고 그다음에 칭찬할 게 김진욱하고 나균환이죠. 정말 뭐 나균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정말 이제 서준원하고 김진욱은 이번 연습 경기에서 가장 좀 칭찬해야 될 선수고 약간 저 말고도 많은 롯데 팬들이 놀라움을 좀 가진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김진욱도 사실은 약간 와일드 스윙 유형이죠. 좀 다이나믹한 과격한 좀 큰 투구 폼을 가지고 상대 타자를 이렇게 억누르는 짓누르는 이런 투구를 하는 매력을 가진 선수인데 이번 연습 경기에서는 이 선수도 삼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삼진도 별로 없는데 볼넷도 거의 없어요. 홈런 하나를 맞긴 했지만 상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김진욱은 지금 프로 입단해서 재구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김진욱 같은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 스윙이라고 하는 게 긁기 때는 스트라이크가 막 들어가지만 아닐 때는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이 이 공이 스트라이크일까 아닐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어지간하게 이게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삼진도 많고 근데 이번 연습 경기에서는 그런 약간 갈팡질팡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종잡을 수 없는 투구가 아니라 예상 가능한 투구. 이제 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노니까 정말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제구를 잡으면서 뭐 스피드를 포기하거나 구위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연습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 중계가 계속 쭉쭉 있었다는 거 좋은데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뭐 구속이 몇 킬로인지 막 이런 걸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김준욱이 꾸준하게 뭐 어느 정도의 공을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던진 그런 메커니즘만 확실하게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김진욱도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기대를 한다, 제가 지금 기대를 한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롯봉에 차서 꼴레발을 떠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또 시범 경기를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만 그렇다 이렇게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일리도 있었는데 스트레일리나 반지나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몸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기록상으로는 안 좋잖아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밑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한현희 밑으로 보면 한현희, 정태승, 문경찬, 이민석, 정성종, 신정락, 최준영, 윤성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못 던질 만한 선수들이 밑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왜 밑에 있지? 이 선수가 좀 던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현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 팀으로 올 때 많은 롯데 팬들이 환영하는 팬들은 별로 없었죠.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 이 약간 부산 출신 아이가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 홈보이 부산 출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야구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분들은 상당히 반겨하셨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우려를 했었죠. 약간 항상 나오는 게 워크의식이 좋네 안 좋네 얘기 나오고 그거에 대표적으로 몸이 너무 불어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습 경기 스프링 캠프를 하면서 살을 쫙 빼고 나오더니 의외로 마운드에서도 잘 던지더라고요. 성적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경남고 시절에 한현희가 엄청났잖아요. 아마리그 자체를 막 휘어잡을 정도로. 아까 서준원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서준원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한현희였으니까. 거침없이 7태만 처발하면서 던졌던 게 한현희였고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계속 워크의식의 문제에 좀 시달리다가 우리 팀으로 왔는데 지금 한 두 경기인가 던졌는데 아직까지 몸이 안 올라온 것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현희에 대한 주위의 평가도 상당히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선발진이 지금 이인복이 빠지면서 조금 약간 계획이 틀어지긴 했지만 한현희가 좀 잘 막아준다. 지금 같은 모습을 시즌 개막전까지 좀 유지해준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걱정이 덜지 않을까. 이인복이 재활을 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현희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동기부여가 되죠. 이번에 본인이 맺은 그 옵션 비중이 더 큰 FA 계약, 좀 이례적인 FA 계약 이걸 생각하면 본인이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받아가는 게 많은 거니까 좀 한현희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민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민석이 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잘 던졌다고 보는데 그 기아전에서 그 타구에 손을 맞았잖아요. 그 손바닥 쪽에 타구를 맞고 나서 이제 좀 부진했는데 실점을 많이 했는데 이민석도 당장 선발은 아니더라도 2022년 시즌처럼 불펜에서 저는 한 몫을 꼭 할 것 같고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이 나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전에서 타구에 손을 맞고 나서 하긴 타구에 손을 맞기 바로 전에 이제 아니 그 전에 잘 던졌죠. 괜찮았죠. 1이닝은 잘 맞고 그 다음 이닝이 문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준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정상적으로 던지는 공이 예, 정상적으로 최준용이 던지는 공의 모습은 아니죠. 좀 연습 경기 등판도 많이 늦었고 확실히 몸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다라고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쭈루룩 나오는데요. 정태승은 그냥 이게 3이닝 던지는 동안 자책점을 3개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2이닝 무실점하다가 1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볼이 너무 많아요. 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정태승은 그냥 코치로 다시 가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했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제 연습 경기 3경기 네가 아까 연습 경기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뭐 갑자기 무슨 연습 경기 못했다고 해서 다시 코치로 가라고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저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태승 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정태승에서 1도 차이가 안 나고 그냥 그래요. 그냥 아 긁히면 못 치겠다 이런 공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고 그리고 그런 공을 구경하기에는 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보기가. 너무 루즈하고 그래서 저는 정태생에게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로 그냥 문경창도 성적이 저게 안 좋고 문경찬의 경우에는 공이 정말 깃털같이 맞으면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경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아까 윤성빈에 대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투구 폼을 좀 바꾼다든지.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선수 스스로도 이제 납득을 하겠죠. 아, 이게 뭐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의 끝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이해를 할 테고 뭐 2군 내려가더라도 납득을 하고 또 절치부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텐데 근데 지금 문경찬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마운드에서 상대 타자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죠. 옛날 구대성이 하던 거랑 비슷한 그런 약간 투구 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투구 폼으로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으려는 의도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의 그 구위, 그 공이 무겁다고 하죠. 정타로 맞아도 공이 좀 뻗어나가지 않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의 각고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기록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성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개전의 모습이 있죠. 개선의 모습이 첫 경기 나와서 좀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볼을 최대한 안 던지려고 하고 스트라이크를 어떻게든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성종도 일단 그리고 매력적인 선수긴 하죠. 재고 불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150 마음 먹고 던지면 150도 던지는 선수고 예, 중간 불펜으로 던지는 150km로 던지는 선수다. 쓰기 여하에 따라서는 뭐 괜찮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그냥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정락도 되게 좀 부진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야 신정락을 왜 데려왔냐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베테랑급들은 아까 타자 쪽에선 전준우 뭐 이런 선수들 전준우 안타 지금 연습 경기 하는 동안에 안타 하나밖에 못 쳤잖아요. 근데 전준우가 연습 경기에서 안타 하나 쳤다고 해서 야 전준우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되겠네 이런 팬은 없듯이 이제 베테랑들은 조금 연습 경기에 대한 의미를 그냥 약간 본인의 컨디션 체크 이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점점 몸을 끌어올리잖아요. 얼마 전에 박찬호가 이런 얘기도 했죠. 이제 롯데 디스라고 해서 이제 좀 유명하긴 했지만 좀 회자가 되긴 했는데 정규 시즌이 아닌 경기에서 막 잘하는 팀들, 그 잘하는 투수들 결국엔 정규 시즌 들어가 잘 못한다. 뭐 이런 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특히나 투수에 한해서의 이유는 정규 시즌이 아닐 때 시범 경기나 연습 경기나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맞아봐야 되고 실패를 해야 정작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고쳐가면서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낸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맞아 버릇하면 너무 실패가 없다고 그러면 정규 시즌 잘 못한다. 이런 논리를 폈죠. 박찬호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해설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C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못 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워낙에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 여기가 좀 문제구나 이거 좀 어디를 좀 고쳐봐야 되겠네 라든지 스스로 잘 컨트롤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정락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많이 던지지도 않을 거고 한 40이닝 정도에서 끊어주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믿어봅니다. 그 다음에 윤성빈은 제가 이제 앞에 영상 이번 라이브 앞에 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성빈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왕이면 좀 기다려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채팅창을 보니까 이아스라고 읽어야 될까요? YYAAASS님 예상 타순을 따달라고 하시는데 예상 타순은 예상 타순이요? 근데 예상 타순을 짜려면 옛날에 제가 이거를 했었는데 이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메모장을 켜고요. 이제 메모장을 켜고 제가 이제 타자를 치게 되면 문제가 타자음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긴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타순. 근데 타순이 되려면 일단 로스터를 확정을 시켜야 돼요. 누구를 1군에 넣고 뺄 거냐. 이거 먼저 결정이 돼야 돼서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집단지성을 한번 해볼까요? 3번, 4번, 5번.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8번, 9번. 이렇게 되면 포지션 얘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얘기가 복잡해져서 이거는 좀 제가 준비를 해야 좀 원활하게 방송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저는 9번은 황성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성빈을 주전으로 무조건 넣는다고 했을 때 황성빈을 이제 1번에 넣으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저는 황성빈은 1번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황성빈은 9번에 넣으면 강한 9번, 빠른 9번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9, 1, 2 테이블 세터 3, 4, 5 그래서 뭐 클리너 트리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컨셉을 6, 7, 8 여기 이 중에서는 사실 요즘에 클리너 트리오라고도 안 하죠. 그래서 보통 6번까지 이렇게 중심 타선이라고 보는 타선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7번, 8번을 조금 이제 여기를 하위 타선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를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황성민을 9번을 놓게 되면. 근데 이제 황성민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발 빠르고 사이즈 작고 가벼워 보면서 발 빠른 선수들, 그냥 장타 없고 단타 치는 선수들, 도루 많이 하는 선수들은 무조건 1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황성빈이 여러 조건에는 많이 부합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출루율이 높지가 않고 눈야구가 잘 안 되잖아요. 황성빈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황성빈이
볼넷으로 나가는 확률이 낮은 선수잖아요. 쳐서 나가는 걸 좋아해요. 번트가 됐든 뭐 땅볼이 됐든 뭐 플라이가 됐든 뭐 어떻게든 간에 쳐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1번에 놓게 되면 1번 타자, 2번 타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현대야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출루에서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선수들에게는 출루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마음껏 그냥 휘둘러서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나가면은 이제 상대의 좀 신경을 건들 수 있는 9번으로 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최근 몇 년간 신경 썼던 게 시도했던 게 1번에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 주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베테랑들을 1번에 넣는 실험도 많이 했었죠. 예전엔 전준우도 1번을 했던 적이 있고 정훈도 1번하고 안치홍도 1번하고 그게 다 도루를 많이 하기보다는 출루를 해서 뒤에 있는 중심 타자가 한 방으로 점수를 내겠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확실히 롯데는 리드오프에 대한 스피드보다는 출루율을 더 중요시하는 컨셉을 최근 몇 년간 유지해 왔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와도 기조를 또 생각해 보면 황성빈의 이렇게 높지 않은 출루율은 1번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황성빈도 살리고 팀도 살리려면 9번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1번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뭐 1번에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번에는 가장 어울리는 게 안치홍, 안치홍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뭐 이것도 그냥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맨날 바뀌니까 여기도 옛날에는 얘 아니라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채우기 쉬운 데만 해볼까요? 여기 4번이 뭐 한동희, 뭐 전준우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동희 넣고 여기는 렉스, 여기다 렉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확실하게 여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유강남, 여기를 뭐 노진혁 그래도 좀 수비 부담이 있으니까 노진혁 이렇게 하고 채워 나가면 되겠죠. 여기가 이루수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신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게 맞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뭐 여기가 전준우 제 말이 무슨 그런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노여움이 있으신 분들은 노여움을 푸시고 여기 정은 롤베이스 뭐 이렇게 아이고 누가 빠졌어요? 고승민 빠졌네. 고승민 우리 고승민이 빼먹을 뻔했네.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루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루이님이 2번 노진혁은 어떨까요? 가능하죠. 안 될 거 없어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노진혁이 상위 타선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타선으로 나오는 타자들이 타석수가 더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즌 전체를 보게 되면 한 몇십 타석 정도를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진혁은 유격수를 봐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위 타선으로 넣어서 타석을 많이 돌아가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펀치력 있는 선수니까 그 주루 능력이 또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그래서 노진혁이
어, 중하위 타선 정도에서 일발 장타를 치는 뭐 요런 모습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노진혁에 관련해서는요. 액션 스쿨님께서는 안치홍 1번, 고승민 2번, 전준우, 렉스까지는 저랑 똑같고 전준우 한동희를 바꾸시고 노진혁, 정훈, 유강남, 황성빈.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예, 그러시고 다위너님은 예,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문성진님께서는 안치홍이 이대형 선수 유튜브에 나와서 보니까 1번 자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아, 부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부담 가지고 있으면 바꿔볼까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야 되나? 바꿔볼 거야 하면서 그러면 정을 넣어볼까? 사실 정은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고승민. 안치홍이 지금 연습 경기에서 다 2번으로 나왔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어렵네요. 그건 저는 사실은요. 저는 플루스를 저는 한동희가 보고 그 다음에 DH를 정훈이 나눠가지고 3루수를 김민수가 나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걸 바래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야, 김민수가 뭘 보여줬길래 김민수 타령이냐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김민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빨리 지워야지. 이렇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까까지 싫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도루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황성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빠뜨린 선수가 있죠. 안건수. 이 선수가 황성빈의 강력한 어차피 뭐 한 시즌밖에 못 쓰는 선수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황성빈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정환재님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채팅창에 나온 얘기를 반영해서 한 거고 제가 원래는 안치홍을 이제 1번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냐면 이제 각 선수들의 타순별 성적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래비를 딱 세우면 또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럴 수 있죠. 안치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형 유튜브에 나가서 나 1번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1번에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사회의 직장인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힘들다, 그만둬야지,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하지만 계속 다니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막 이런 느낌? 뭐, 어쩌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리사 H님이 전준우가 7번까지 밀리네요 라고 하셨는데, 전준우가 7번으로 내려간 거는 이제 노진혁하고 고승민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의 그냥 전략적인 전략적이라 말하면 저기 네가 뭔데 이러시니까 빼고 그냥 그런 판단인 거고요. 전준우가 5번, 6번 들어가도 됩니다. 전준우가 4번 들어가도 돼요. 전준우가 4번에서도 의외로 되게 잘했거든요. 홈런이 없었다 뿐이지 4번에서의 에버리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준우도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밑으로 이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감독인 서튼 감독은 라인업을 한두 개로 미는 감독이 아니에요. 정환재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을 받는 게 정말 제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자야 되는 잠이 안 와서. 오늘 방송은 좀 제 나름대로는 되게 특이한 방송이네요.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멤버십도 한 분이 가입해 주시고 채팅 후원까지 오다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그래서 서튼 감독은 정말 현란하게 라인업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씩 개막전 라인업을 예상해 보자 그러는데 다른 팀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서튼 감독 체제의 롯데자이언츠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선수들 중에서 좋아하는 선수와 아닌 선수가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야구를 보는 입장에서 제가 즐기는 그걸 좀 선호하는 선수와 아닌 선수가 좀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선수에 들어가는 게 황성빈이기도 하고요. 선호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황성빈 얘기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누구의 남자 그러잖아요. 성민규의 남자가 옛날에 누구죠? 강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은퇴하다 보니까 성민규의 남자가 누구였죠?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강로안, 예, 강동수 강로안 맞네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줄이야.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를 거론하면 안 되는 게 뭐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이언츠 식스 용케님이랑도 친분이 있거든요. 그 자이언츠 식스님이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신윤우 선수를 좋아하고 이게 좀 이렇게 응원을 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채팅방에서 맨날 농담으로 신윤우가 잘하면 용케의 남자 신윤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맥락 없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라인업에 여기 써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안건수가 그냥 느낌 없이 무지성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느낌 그거 없이. 그래서 저는 안건수가 좀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야구로그의 남자는 안건수다. 2023년 한정. 저는 또 좀 약간 변태 같은 게 있어서 뭐 김민석, 뭐 윤동희 막 이런 선수들은 너무 저 빼고도 잘한다고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조금 그런 거 보면 용케님도 비슷한 거 있죠. 많은 선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신윤우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이게 심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하시는 걸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승호님, 다음 주에 새 로고 발표한다. 보니까 두 줄로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처음에 약간 티저처럼 디자인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그 두 줄 그 로고, 그러니까 블루제이스를 이제 두 줄로 이제 썼잖아요. 그게 처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으로 떠오른 건 NBA의 그 트레일 블레이저스 포틀랜드요. 그 유니폼도 약간 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두 팀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티저 넘어가고 이번에 그 3월 다음 주에 그 뭐죠? 다음 주에 이제 그 발표한다고 했을 때 G자는 확실히 오픈이 됐죠. 그 G자를 보니까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세련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유니폼을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니폼을 안 쓰. 그 투수들 기록지요? 기록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건 없었나? 저는 이제 기록지 공식 기록지가 나오지 않은 거는 제가 그 일일이 풀 경기 영상 보고 이렇게 적어놔서 제 거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이애미 느낌. 아, 글씨 끝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한 것 때문에 뭐 그런 느낌도 있네요. 강루안에 대해서 정환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느 정도 운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회라는 거는 정말 이게 고리타분한 캐캐묵은 얘기지만 기회는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선수의 능력도 있지만 운의 영역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 10만이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보또님께서 타선은 FA 2명의 안건수까지 데려와서 큰 걱정이 없다. 중상위권 성적은 올려줄 것 같다. 걱정이라면 수비와 투수 쪽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수비 쪽에서 보게 되면 연습 경기 한정으로
아마 그라운드도 낯선 그라운드고 할 텐데 나름 그렇게 어이없는 수비는 거의 없었죠. 지난 한화전에서 한화가 행복 수비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선녀였죠. 가장 이번 연습 경기에서 가장 떠오르는 가장 좀 어이없었던 수비라고 하면은 음, 뭐가 있을까요? 외야에서 이제 그 뭐 좌중간, 우중간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정타로 찢는 타구가 아닌데 이 외야수들끼리의 콜플레이가 살짝 어색했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잡을 것 같았는데 못 잡았다.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포수 이정훈의 그 블로킹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폭투가 있었던 거, 포일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음, 또, 또 뭐가 있죠? 그 정도가 생각이 나고, 이호연 알까기. 그거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입꼬리 그냥 피식했습니다. 피식. 하여튼 그냥 피식했습니다. 진짜. 그 외로는 연습 경기에서도 아마 시프트는 걸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 최영우 때 시프트를 걸었었는데 글쎄요, 이게 시프트를 거는 거는 그것도 훈련의 일종이고 연습의 일종이고 높은 확률로 상대 타자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도 성공의 기억보다는 실패의 기억이 많은 터라 시프트는 어지간하면 좀 너무 하드하게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올해도 롯데는 시프트를 수비에서 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고 렉스는 좌익수에 갖다 놓으니까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뭐 리그 전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빼어난 수비를 하는 선수들로 죄송합니다. 빼어난 선수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적어도 한 평균 정도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커피를 마셔서 각성이 와가지고 졸리진 않는데 목이 맛이 가네요. 목이 잠기네요. 목이 잠겨. 예, 보또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거 잡을 수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하나전에서도 그 윤성빈 올라왔을 땐가 최은성이 안타 쳤 좌전 안타 쳤을 때 근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외야진들이 좀 뒤로 물러서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번에 영상 이제 풀로 복귀하면서 보니까 정확히 알았는데 최은 주자 1루 상황에서 최은성이 좌전 안타를 쳤고 그게 황성빈 정면으로 갔어요. 근데 황성빈이 아무래도 최은성이 좀 목이 좀 갔습니다. 목이 최은성이 멀리 치는 타자니까 펜스 쪽으로 붙어 있긴 했지만 정면으로 간 타구였거든요. 근데 그 타구에 노시안이 3루를 대시를 했고 황성빈이 바로 다이렉트로 3루로 던졌는데 세이브 됐어요. 그 장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팬들의 반응을 또 게시판 가서 한번 봤어요. 살짝 옛날 걸 검색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크로스 타이밍이었고 아웃 타이밍인데
심판이 잘못 본 거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전반적으로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최은성의 장타 때문에 뒤로 물렸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 감안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노시 그 타구를 가지고 좀 상당히 잘 맞았거든요. 뭐 뜬 타구도 아니었고 그거는 3루에서는 앞으로는 꼭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우익수 방면도 아니고 좌익수로 간 타구였는데 좌익수에서 3루 던져서 잡지 못했다는 거는 노시현도 사람 엄청 많이 빼가지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늘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브라이언 그리핀님, 예,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제가 이 아이디를 읽지를 못하는 것도 있어서 발음이 안 좋다 보니까 롯우 차우 1024님도 반갑습니다. 정환지님 5,000원 취소.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제 그 세상에서 제일 그 나쁜 짓인 건 아시죠? 줬다 뺏는 거. 농담입니다. 여튼 뭐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목이 들으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은데 목이 계속 잠겨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신은 괜찮은데 목이 가네요. 너의 용영님께서 수비만으로 최강팀은 어디냐라고 하셨는데 수비만으로 최강팀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지션별로 나누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수비가 미친 듯이 좋은 팀은 저는 별로 떠올리지가 않는데요. 옛날에는 뭐 두산이 두루두루 잘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떠오르는 게 뭐 키움? 키움도 사실은 김혜성이라는 폭탄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KT KT도 수비 잘한다는 인상은 없는데 기아도 그리고 기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우리가 기아한테 승패 마진을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시즌을 망쳤는데 이번 연습 경기에서도 물론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연습 경기에서도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이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좀 기아라는 팀을 싫어하고 뭐 지역 감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년에 너무 우리가 승리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상으로라도 좀 이번 시즌에 좀 확실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꼭 기아가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한 팀에 호구로 당하는 그런 걸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기아전에서 8대 0인가로 졌잖아요. 좀 이게 보면 맨날 우리 팀이 말리는 팀이 있어요. 말리는 투수가 있죠. 당장 떠오르면 약간 옛날에 그 흑마구 던진다는 투수들 느린데 기교파 게다가 뭐 사이드암 지금 이번엔 연습 경기에서는 기아의 임기영 윤중현 이런 선수 공 못 치고 그 다음에 한화의 장민재 것도 못 쳤죠. 좀 쳤나? 아무튼 그리고 아예
박종훈처럼 그냥 좀 제구가 잘 안 돼서 그냥 가운데로 던지는 걸 신나게 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롯데는 오프 스피드의 기교파 투수들, 사이드암 옆구리 투수들한테 너무 좀 좌우 타자 할 거 없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또님께서 팀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키움도 유격수가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상위권이고 두산은 센터라인 세대 교체만 하면서 좀 하락한 느낌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같은 경우에 센터라인이 특히나 최지훈하고 박성한, 지금 쓱은 2루가 문제인데 유격수란 중견수는 거기도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낸 상태라 쓱은 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부럽고요. 키움은 말씀대로 유격수가 좀 구멍이죠. 원래 김혜성이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2루로 갔고, 근데 쓱은 3루도 문제예요 사실은. 쓱은 쿠루쿠루님 피칭 쿠세가 읽혔나라고 하셨는데, 뭐 쿠루쿠루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지? 아, 윤성빈이요? 윤성빈은 뭐 쿠세가 읽히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쓱 삼루 말씀드린 게 아니라 키움 삼루. 키움 삼루가 문제다.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보네요. 키움 삼루가 지금 전병호 나오고 있잖아요. 키움이 레귤러로는 주전으로는 좀 약하니까 그래서 키움 삼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아전에 쿠세가 읽힌 것 같다고요? 그런 느낌도 있었죠. 기아 애들이 너무 받쳐놓고 치는 듯한 느낌. 근데 뭐 아직까지 연습 게임이니까 뭐 쿠세가 읽혔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투수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 연습 경기에서 우리 투수들이 특정 몇몇 선수들 제외하고는 정성종이라든지 그 정태승 같은 선수가 한 경기에 뭐 한 이닝에 멀티 볼넷 내준 걸 제외하고는 거진 다 볼넷이 상당히 적었고 볼넷을 적게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연습 경기다 보니까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넣겠다 이런 컨셉으로 공을 던졌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저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좀, 롯데 투수들이 어지간하면 스트라이크를 던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상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쿠세가 읽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정한재님 같은 경우에 타선은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본다. 타구단 비교해서 중간급 이상이라고 보고 투수진은 배영수 코치가 WBC 돌아오면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2023년 시즌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이대호의 공백이라는 엄청 큰 핸디캡을 가지고 시즌을 치르는 건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핸디캡이 저는 잘 메꿔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2023년 시즌을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그때 한번 시즌 성적을 한번 예상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최소 5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희망적으로는 3위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스탯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WAR 기준으로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2023년 시즌에 롯데가 우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가을 야구는 무조건 간다.
이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핵심은 차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포수 유격수 보강이 가장 큽니다. 니하오님께서 김민석은 주전 아직 아닌가요? 네, 저는 김민석은 아직 주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이 2023년 시즌을 1군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확실한 수비 포지션에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타격 능력 하나만 보고 혹은 경험 부여 능력을 보고 이제 하는 거겠죠. 1군에서 살아남으려면 확실한 자기 수비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군 더가웃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2군이지만 거기서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를 뛰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걸 봤을 땐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민석이 지금 연습 경기 혹은 시범 경기까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면 1군에 놓고 싶은 유혹이 클 거고 여론의 압박도 클 겁니다. 그때 이제 팀이 좀 길게 보고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 뭐 현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나사를 반대로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번 스태티지 볼까요? 이대호가 한 이대호가 옛날에 누구죠? 백인천 있을 때까지 3루 보다가 바꿨잖아요. 아닌가? 지금 스태티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4년도까지 주 포지션이, 네, 이거 캡처를 하겠습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캡처를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작아서 DH는 제외하고 요렇답니다. 이게 답변이 됐을라나요? 요렇답니다. 예, 정환지님, 예, 이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전에 제가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제 루키 타자가 루키 타자가 1군에서 주전으로 도약하기까지 몇 타석 정도가 소요되고 필요하냐. 그러니까 입단하자마자 바로 주전으로 도약한 몇몇 선수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예, 물론 리그 리그 전체를 하지는 제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는 안 됐고 롯데 한정으로 했었어요. 해보니까 2군에서 300타석 정도, 300타석에서 많게는 500타석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뽑은 자료의 결론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야구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리 좋은 타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이정우, 강백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당금질은 2군에서 하고 프로 레벨의 투수들, 물론 1군은 아니더라도 그 다양한 변화구, 그다음에 다양한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좀 이동하면서의 체력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배워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1군 올라가서 1군에서 활약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선수고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당장 끌어와서 쓰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민석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딜까요? 뭐 이 정도 들어가겠죠? 왜 하니까? 아니면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석이 꿰차고 들어갈 만한 포지션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주 포지션이었다는 유격수에는 노진혁이라는 FA 선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갈 거고 이 뒤 김민석이 노진혁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학주를 또 넘어야 되고 박승욱을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FA이고 뭐 팀의 주장인 안치홍을 넘어서야지 2루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답이 없죠. 이학주, 박승욱, 이호영까지 버티고 있어요. 2루수에는. 여기도 어렵죠. 외국인 타자 렉스를 김민석이 어렵겠죠. 고승민, 김민석 여기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승민이 작년에 후반기에 버닝한 것 때문에 이 자리를 또 이 선수가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럼 결국엔 여기인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김민석은 일단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은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더라도 좀 범위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인지를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2군에서도 맹타를 휘두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군 자리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결국에는 여기가 또 계속 핫한 거예요. 여기가 안건수 여기 뭐장 여기도 장두성 또 누가 있어요? 뭐 지금 김민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핫합니다. 그러니까 황성빈이 좀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잘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쿠로쿠로님, 예, 맞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롯데에 좀 좋은, 유망한 타자들이 있을 때, 좀 2군에서 당금질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논리로 나승엽도 너무 빨리 1군에 동행을 시키고 끌어올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한동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동희 말하면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말씀드리면 한동희가 2군을 폭격하고 올라왔잖아요. 2군 본즈 그 이상을 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와서 뭐 홈런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동희 싫다, 한동희 못한다, 한동희 왜 저러냐 하시는 분들조차도 대부분 2군으로 다 내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2군에서 보여줄 게 없거든. 죽으나 사나 1군에서 키워야 되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거론했던 뭐 지금 말했던 김민석, 나승엽, 뭐 조세진 혹은 뭐 김민소 이런 선수들 2군에서 확실하게 누가 봐도 2군 평정하고 1군에서 나 자리 내놔라. 2군은 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너무 빨리 올려서 1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1군에서 못하면 야 그럼 2군 다시 보내. 또 2군에서 조금 하면 다시 또 보내고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2군에서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2군에서 자리를 잡고 포텐을 어느 정도 터트린 다음에 1군 내 자리 내놔. 그래서 우리가 팬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어떤 고민을 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총 얘기를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안총이 있다. 안총 자리를 아까 말했던 김민수가 만약에 위협을 한다. 안총도 잘해. 주장인데 막 FA 마지막 시즌에 막 불살나가지고 너무 잘해.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김민수도 너무 잘하네. 그럼 누굴 써야 되느냐 이런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게 팀이 강하게 가는 거지. 강하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또님께서는 상무 보내기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상무 모집 요건에 1군 포함일수를 본다고 하니까 라고 하셨는데 뭐 팀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군태클을 했다고 그러면 또 맞죠. 그렇게 했었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타석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만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승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승엽이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아마 나승엽도 그렇고 조세진도 그렇고 1군 동행을 시즌 개막과 함께 같이 하지 않았나요? 여튼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는 뭐 또 맥이 끊기니까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너무 빨리 올렸다. 그러니까 상무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올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올렸다. 2군에서 더 많이 보여준 다음에 올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조세진은 개막전부터 나왔다고요. 문성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동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이번에 떨어졌죠. 떨어진 게 이제 전화위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잘한다고 해도 그냥 2군에서 근데 지금 같은 아까 그 보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 윤동이도 이제 군대 또 상무 지원한다라는 전제 하에 1군에 자주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쿠루쿠루님 아재들 뽕 채워서 설레이라고. 네, 어쨌든 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각성은 되는데 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목이 아파가지고 방송은 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점점 지금 보면 시청자 수가 100명이나 됐네요. 왜 점점 늘어나지? 새벽 2시인데? 이게 참 희한하네요. 2시인데 왜 이제 주무셔야죠, 이제. 저는 이제 목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고. 간에 오늘 또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네요. 소통 방송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뭐 소통 방송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롯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오늘 롯데 얘기 말고 막 이런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결국에 맨날 롯데 얘기밖에 안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난 자이언츠님, 샌안토니오 자이언츠 이 뜻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아, 영상 잘 보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톤과 영상의 어떤 구성으로 해서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잘 봐주고 계셔서 잘 봐준다고 하셔서 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보또님께서 키 크고 방망이 자질 있는 선수들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루나 유격은 계속 충원하면 되는 거고 아마에서 수비에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프로 와서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봐서리.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특히나 수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유격수나 센터라인 쪽에 유망주라고 해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사실은 우리 팬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기록지잖아요. 그 한국야구위원회 그 기록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다 나오는 게 타격 기록인 거지 수비 기록을 모르고 뭐 전상일 기자님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아마야구 전문 기자분들이야 경기를 보시겠지만 팬들은 기껏해야 그 전국 대회 그나마도 이제 뭐 좀 관심 있는 팀 이런 하이라이트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수비력을 알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건 뭐 기자들이 코멘트하는 근데 김해 기자들의 코멘트도 거의 약간 립 서비스가 많죠. 수비력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리고 다 카더라죠. 스카우트들의 말을 빌려서 이러이러 하더라. 근데 정작 뭐 센터라인 수비가 가능합니다라고 해도 데려와서 센터라인을 안 쓰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야구 쪽에서 그런 수비 잘한다고 하는 선수도 데려와서 그럴진데 말씀처럼 아까 보도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아마야구에서도 수비 쪽에서 좀 물음표가 있다. 평균 정도의 수비를 한다라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센터라인을 쓴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는 말고요. 그 이번에 롯데가 방출 선수 중에 데려온 선수가 외야수 중에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이정우 선수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청소년 국가대표도 하고 했더만요. 그 주 포지션이 우익수랑 중견수를 볼 수 있대요. 키가 182인가에 뭐 되게 탄탄하고 호리호리한 몸인데 그러면 이 선수 이정우던데 이정우 그 외야수요. 여튼 그런 선수들은 뭐 프로에서 아니 아마에서 그래도 좀 잘한다고 해서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좀 더 잘한다고 이게 평가가 돼 있는데 정작 들어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던 2시가 왔습니다. 2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야구로고 긴 것 쪽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보또님 감사드리고요. 정환재님도 감사합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들지만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오로원님도 계셨네요. 그럼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감사합니다. 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예, 좋아요나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